최근 몇 년간 해양 생태계를 더럽게 만들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리셔스 국가위기위원회는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와카시오 선박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화물선이 결국 두동강 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견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는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지난달 25일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당시 1000톤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와 현해의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모리셔스 해안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박이 두동강 나면서 기름 유출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리셔스 총리는 기름 유출은 추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만에 하나 선박이 분리될 경우 기름이 추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 바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선박을 운행하다가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ANN 방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화물선이 좌초하기 직전 선박 안에서 한 선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또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선박이 육지 쪽으로 접근 중이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일하게 정신 빼놓고 선박을 운항하다가 좌초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신혼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3월 국경이 봉쇄되면서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해온 모리셔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모리셔스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만간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던 이곳이 일본 때문에 지상 낙원에서 기름 지옥이 돼버린 것입니다.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한 모리셔스 정부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바다 복원에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리셔스 국민들은 기름 흡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고 사탕수수 잎을 채운 자루로 임시 오일 펜스를 만드는 등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3명의 국가 긴급 원조대 전문가 팀을 파견했을 뿐 뒷짐을 지고 있는 태도에 국제적인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화물선의 선주인 나가시 키키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으며 선박 선장과 다른 선원은 해양 오염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선주 측은 기름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리셔스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승조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기름 유출이 시작돼 인근 산호와 물고기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수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일본 요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57,000톤급 자동차 운반선 신시내티 에이스5 또한 태평양 한가운데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화물선에 실려있던 일본 자동차 3,00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재산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해상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형 해상사고의 선박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수습해야 했다는 점인데요. 이 선박이 국제 중고 선박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국내 한 선사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일본 불매운동으로 새거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받을 판에 이 불타버린 폐기물을 경쟁 입찰을 통해 약 35억 원의 금액을 지불해 해당 선박을 인수한 것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불에 탄 자동차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에 따르면 불에 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브레이크액, 부동액, 배터리 등은 OECD 국가 간 황색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다에서 불타버린 자동차를 실은 선박을 국내 선사에서 돈을 주고 사버리니 이 폐기물의 처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불에 탄 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폐기물의 국내 반입에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해당 화물선 선주 측은 엄청난 양의 폐기물에 대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일본 정부와 수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화상회의까지 거듭하던 환경부는 결국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선박을 인수한 국내 한 선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폐기물을 반입하게 된 것입니다. 선박이 입항한 근처 통영 앞바다는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굴과 가리비 등 각종 수산물 양식장이 밀집된 곳이기도 한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 일본산 폐기물 선박으로 인해 청정해역 통영의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2차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6월에도 일본 미쓰이 항선에 컨테이너선인 컴포트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컴포트호는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86,000톤급의 초대형 화물선입니다. 제조사는 일본이 만든 최고의 철강을 사용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랑했지만 2013년 6월 17일 예멘에서 370km 떨어진 해역에서 이 배는 선체 중간 부위에 원인 모를 균열이 생기면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6척 자매 선박 가운데 5척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운항 부주의, 부실 제조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의 해상 민폐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